있습니까?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본격적인 북핵 중재 외교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먼저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 정치부 박경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 잠시 뒤면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까지 그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그 주요 인사들과 이제 면담을 가졌습니다. 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인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그 존 볼턴 보좌관과는 우리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어떤 채널들, 네. NSC 차원의 채널과 대화가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점을 높게 평가했고요. 네. 폼페이오 장관에게는 최근에 그 북한에서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을 이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 보좌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북미 회담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잘 보좌해달라. 우리 정부도 이제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그 25년간 이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기만당했다. 이런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네.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를 공언한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하는 협상이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다. 놓쳐서는 안 될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백악관의 이 시각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한 4, 5분 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홍 의원님.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서 지금 북한의 태도가 다소 좀 의구심을 갖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런 의구심들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해소할지 또 향후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성공시킬지 두 정상께서 아주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는 뭐 각본도 없다, 대본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요? 일단은 그 정상들의 회담에는 이제 배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모진들은 뭐 이래저래 그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도 정리를 하는데 네. 각본과 배석자가 없다는 건 그만큼 정상들 간에 진솔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번 회담을 두고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북미 회담의 성공을 가를 그런 관건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또 이번에 보면은 원포인트 회담 아닙니까? 북미 회담의 성사 그리고 북미 간의 합의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논의한다고 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깊게 그리고 또 진솔하게 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회담이 이제 1년에 한 4차례 이제 열린 건데 이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4차례 열렸다는 건 지금 한미 간에 긴밀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특히 지난 주말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바로 한 2, 3일 만에 다시 정상회담 얼굴을 맞대는 건데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눠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6월 12일 예정돼 있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상황을 좀 잘 관리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엇박자를 내면서 다른 방향으로 튀지 않을 정도까지를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실제 이제 북미 간에 지금까지 접촉해 오면서 상당히 조율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유지해서 그 최대한 성과화 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가는 것,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네. 또 아직 북미 간에 조율이 안 돼서 좀 더 걸린 부분을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마 자문을 구할 가능성이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측에서 봤을 때 북한이 이런 어떤 방향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등의 어떤 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리,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 또 거기에 상하는 체제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어떠한 서로 교환 구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서로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잠깐 보시죠. 지금 이 시각 백악관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백악관 인사들이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바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을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북미 정상회담이 갑자기 좀 난항에 빠졌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홍 의원님. 예, 뭐 아직 그 드러남 정도를 가지고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북미 정상회담의 전체적인 판을 흔들거나 깨려고 하는 목적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들이 원하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미국에게 뭔가 요구하는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미국을 통해서 미국에게 직접 전달하기가 쉽지 않고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국을 통해서 남측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차원, 그래서 남북 관계의 주요 소재들을 좀 더 이렇게 경직된 방식으로 좀 흔드는 방식, 네. 이런 것들을 아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의 전반 내용들은 북미 정상회담도 흔들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남북 간에 합의된 판문점 선언의 내용도 사실상 계속적으로 역사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행하겠다라는 걸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남북 관계 자체도 뭔가 크게 흔들 생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다만 제 생각에는 그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자신들의 어떤 지렛대 뭐 이런 것으로 아마 남북 관계의 어떤 소재들을 지금 네. 아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도 결국은 남한과 북한이 남북 관계가 북한이 남한을 흔들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그런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남쪽에 대해서 갖는 좀 서운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 이후에 전반적으로 합의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군사적 신뢰 조치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자신들은 또 핵실험장 폐쇄까지 하면서 상당 부분 전향적으로 자발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남쪽에서 뭐 크게 변화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서운함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 판문점 선언 자체를 뭐 파기하겠다라든가 완전히 뭐 이행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구도는 아니거든요, 전혀. 네.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걸 봐서는 아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그런 이행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국면적인 어떤 활용책으로서 남북 관계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도 지금 그 북미 정상회담 회의론이 일고 있단 말이죠. 북한이 지난 16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서 취소를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맥스 선더라고 하는 그 연합훈련을 가지고서 이제 빌미를 삼았는데 그 이후에 김계관 외무부 부상이 또 강한 어조로 잠깐만요. 이 화면을 좀 보시죠. 지금 대통령 차량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 도착하는 모습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문 앞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고 있습니다. 이 조금 전 그 참모진과의 대화가 예상보다 길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좀 시간적 차이가 예상보다 한 3분 정도, 3, 4분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소 늦게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웃는 모습으로 손을 흔들면서 함께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도착한 뒤에 간단하게 모두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정상회담이 진행되겠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방금 백악관에 도착해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전종철 특파원, 방금 전에 지금 막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 오늘 정상회담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네. 두 차례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손을 한번 흔들고 이제 백악관으로 들어갔고요. 들어가면은, 방명록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서명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두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30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만의 단독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속 깊은 얘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참모들과 함께하는 확대회담은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문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다. 또 놓쳐서 절대 안 될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민이 폼페이오와 볼턴 두 분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 두 분께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남은 기간 회담 준비에 노력해달라.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북한과의 협의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우리 정부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백악관이나 의회 등 미 정치권 안팎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이 차질 없는 정상회담 추진을 당부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미 회담 회의론도 미국에서 나오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고 하는데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미 회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백악관이 문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중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려 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CNN은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일 것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듭 확신하게 해야 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처방도 제안을 할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 추진될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네, 특히 펜스 미 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다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주 주목할 만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크게 말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 폭스뉴스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은 리비아 모델처럼 끝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가 위협을 하는 거냐고 질문을 하니까 위협보다는 사실에 가까운 거다라고 답을 했고요.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 정권의 붕괴를 암시하면서 북한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펜스 부통령이 오늘 인터뷰에서 더더욱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는데,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기회를 잡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보상할 수 있는 어떤 지점에 가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때 보상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상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라는 언급을 했고요. 비핵화를 끝내면이 아니고 비핵화에 전념할 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북한이 원하는 단계별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북한과 접점을 찾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성사와 성공에 대한 엇갈린 전망은 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봐야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회담 추진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요. 문우신 재무장관 등 핵심 참모들도 회담 준비가 계속 진행 중이다. 대통령이 회담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미 회담 회의론에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특히 오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의지를 거듭 밝힐 것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제기됐던 회의론이 상당 부분 정리될 수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회담 준비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외교부 박경호 기자, 홍민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홍 의원님,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이 난기류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크게 한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성을.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을 두 번이나 방문을 해서, 네. 조율을 어느 정도 거쳤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뭔가 문제의 고리가 있다. 비핵화와 관련됐든 아니면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것이든 어떤 고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숙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거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조율은 됐는데 이것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상황을 좀 관리해 주는 것. 예를 들면은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좀 더 최근에 뭐 여러 발언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좀 자극적으로 좀 자극하는 뭐 이런 발언들을 했던 것들. 그래서 북한이 좀 갖고 있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어떤 상황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숙제. 요 두 가지가 아마 이제 얘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숙제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은 비핵화의 방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걸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핵화의 방법을 얘기하게 되면은 어떤 시한을 정하는 부분, 또 속도를 정하는 부분, 또 범주와 대상을 정하는 부분, 그리고 선후차를 정하는 부분, 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핵을 폐기하는 실제적인 어떤 기술적인 과정, 여러 가지가 사실상 이제 그 쟁점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두 번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이게 다 조율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얼개 차원에서 시한 정도라든가 전체적인 선후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정도가 합의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또 속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원하는 속도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정도를 아마 큰 차원에서 북미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만 이런 선후차의 문제라든가 이런 속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상하는 체제 안전 보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호응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응의 부분에서 아직 북한이 좀 더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네. 가령 지금 오늘 이제 펜스 부통령이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해 가지고 조율된 윤곽을 살짝 보여주는 부분일 수 있다. 뭐냐면 예를 들면은 기존에 이제 그 북한이 핵 폐기를 하면은 그 이후에 어떤 보상이 온다라는 기본적인 굉장히 거친 구도가 있었는데 네. 북한은 요번에 이제 두 번째 시진핑과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CCTV에서 보도를 한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단계적인 동시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각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적대 정책과 그다음에 군사적 위협을 북한에 대해서 해소를 해줘야지만 비핵화 가능하다 등등의 메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냈거든요. 네. 사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선핵 포기를 완전히 완료해야지만 뭔가 체제 부장이 가는 구도는 자신들이 얘기하는 그 구도가 아니다. 소위 말해서 적정한 수준의 비핵화가 수반이 가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동시적으로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정도를 이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펜스 부통령의 얘기는 요 말에 약간 가까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적절한 수준에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시점이 끝나지 않더라도 중간 과정에서 일정 수준에서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동시적일 수도 있고 순차적일 수도 있습니다. 순차적이라는 것은 적정한 타이밍을 두고서 평화협정 내지는 뭐 관계 정상화 또는 군사적 위협과 해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동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말로 이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과거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얘기했던 소위 말해서 선 비핵화해야지만 후에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식의 거친 그 이분법에서 좀 더 벗어나서 조금은 유연해진 발언으로 지금 들릴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펜스 부통령이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만약에 조율이 된 부분이라면은 아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재차 강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했을 경우에는 당장의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타결도 약간 접점을 찾기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이후에 실제 실행 로드맵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난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북한 입장을 고려하면서 조율했으면 하는 아마 그런 바람들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금방 그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펜스 부통령이 오늘 말한 게 굉장히 그 북한에 좀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리비아 모델을 거론하면서 대단히 강경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단 말이죠. 박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항상 이 협상에 임하면서 이제 강원 전략을 쓰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며칠 전에 이 리비아 그 얘기를 하면서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식 해법을 얘기했더니 그 북핵을
테네시주에 있는 오크리지 연구소로 옮기겠다. 그래서 네. 리비아식으로 하겠다 했더니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핵을 포기하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한국처럼 뭐 잘 살게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그런데 안 하면 리비아와 같은 최후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하나를 선택했다라기보다는 협상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강원 전략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하필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리비아식 최후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죠. 공교롭게도 딱 바로 한미 정상회담 직전이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아마 폭스뉴스의 인터뷰가 우리 시각으로는 아마 어제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거기서는 좀, 펜스 부통령의 말도 있고, 폼페오 장관도 인터뷰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뭐 희망론도 있을 것이고, 회의론도 있을 것이고, 아까 문 대통령이 보좌관들과 만나서 했던 25년 동안의 북한과 협상을 기만했다, 속였다, 이런 회의적 시각도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한쪽, 강경한 입장을 지금 펜스 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한 어떤 뭔가를 얻어내야 하는, 성과를 얻어내야 하는 어떤, 조급함? 혹은, 성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또 담아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방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정상회담이 시작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워싱턴 연결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잠시 뒤 얘기를 나눈 뒤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보죠. 자,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 기념주화를 백악관이 제작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기념주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가 크다. 그만큼 바람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보도들이 갖는 흐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폼페이오와 트럼프,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연결하는 기존에 이제 상당부 조율이 이루어졌던 라인들에서 흐르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라보다 그 조율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조율 내용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언론이 공개하는 내용보다는 좀 더 긴밀한 어떤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회의적인 얘기라든가 좀 우려되는 얘기들을 좀 더 많은 얘기를 한 편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펜스 부통령의 이야기도 리비아의 어떤 최후를 얘기를 언급한 부분도 펜스 부통령 자체가 갖는 좀 강경한 어떤 노선, 강경한 어떤 성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된 말입니다. 근데 네. 그 앞서 같이 문맥상에서 구성되어 있는 말을 본다면은 리비아의 최후를 언급하긴 했지만 상당 부분 앞서서는 또 북한이 잘 선택한다면 번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의 유를 얘기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 문맥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강경론자에 속하는 펜스 부통령조차도 상당 북한의 지금 정상회담의 어떤 전체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 조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히 양 정상이 나눈 대화 내용이 지금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위해서 국제기자단이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방금 들어온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고 가죠. 로이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여건들이 충족이 안 되면 회담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정상회담에 앞서서 양 정상이 얘기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로이터가 지금 방금 보도한 건데 북한이 트럼프가 원하는 여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하려고 했던 얘기를 마저 하시죠. 오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위해서 국제기자단이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북한은 예정했던 대로, 약속했던 대로 이 핵 폐기 행사 자체도 취소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우려가 있었지만 예정대로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있겠죠. 예, 그럼요.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계속 어떤 면에서 확약을 해왔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스탠스를 가지고 유지를 계속 하겠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 가겠다라는 것은 지금 핵실험장 폐쇄를 일정을 계속 진행하는 걸 봐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진행 과정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또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시키고 또 그런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의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려라든가 또는 미국에서 나오는 또 의제를 본인이 북한이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의제를 끼워넣는다든가 확장한다든가 그래서 본인들이 좀 통제하기 힘든 어떤 의제로 확장되는 부분들을 통제하기 위한, 그래서 미국에게 좀 더 긴장을 부여하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핵실험장에서 이제 남북 관계를 좀 활용해서 한국을 배제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그 일정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켜가겠다. 그리고 네. 자신들이 보이고자 했던 선의 차원에서의 중대한 선 비핵화 조치는 하겠다. 이 의지는 명확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예. 아까 워싱턴을 연결하려다가 잘 연결이 안 됐죠.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의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종철 특파원, 금방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됐죠. 오늘 정상회담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네. 일단 단독 회담, 확대 회담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일단 방금 앵커가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그 내용은 뭐냐면은 두 정상이 회담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을 한 건데요. 요약을 해보면은 이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거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로 깔았고요. 그렇지만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이어서 원하는 여건이 충족이 안 되면 회담 안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미국의 요구를 거듭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시각 현재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 만의 단독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0분 동안 진행되는 단독 회담에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속 깊은 얘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참모들과 함께하는 이 확대 회담은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독 정상회담의 결과는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문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접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민이 폼페이오와 볼턴 두 분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 두 분께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남은 기간 회담 준비에 노력해달라.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북한과의 협의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우리 정부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백악관이나 의회 등 미국 정치권 안팎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이 차질 없는 정상회담 추진을 당부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미 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지금 미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현지에서 부쩍 커졌다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미 회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백악관이 문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중을 확인하려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CNN은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일 것임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확신하게 해야 할 것이고, 이와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도록 하는 현실적인 처방도 제안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 추진될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네, 특히 펜스 미 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죠.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네. 펜스 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리비아 모델처럼 끝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위협을 하는 거냐 이렇게 앵커가 질문을 하니까 위협보다는 사실에 가까운 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 정권의 붕괴를 암시하면서 북한에 경고를 보낸 건데요. 그런데 펜스 부통령의 오늘 인터뷰에서 더더욱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기회를 잡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보상할 수 있는 어떤 지점에 가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때 보상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지점이라는 언급을 했고, 비핵화를 끝내면이 아니고 비핵화에 전념할 때라고 해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북한이 원하는 단계별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과 접점을 찾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좋고 안 열려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성사와 성공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전해지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는 좀 확인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회담 추진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요. 문우신 재무장관 등 참모들도 회담 준비가 계속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원한다며 북미 회담 회의론에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방금 전에 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한다, 이런 얘기도 또 방금 전에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역시 큰 줄기는 정상회담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의지를 거듭 밝힐 경우에 그동안 제기되던 회의론도 어느 정도는 정리될 수 있고, 또 앞으로 남은 그 회담 준비가 탄력을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전해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회담이 지금 안 열리면 회담은 다음에 열릴 것이라면서 열리면 좋을 것이고 안 열려도 괜찮다, 이렇게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 의원님, 사실 이런 얘기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워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 취소한다라는 어떤 거에 무게를 두는 발언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전체적인 문맥상에서는 뭐 협상을 앞두고서, 회담을 앞두고서 좀 여유 있게 너무 여기에 모든 걸 다 걸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보다는 좀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그 워딩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여건을 조성이 돼야 된다는 부분도 비핵화와 관련돼서 아직 세부적으로 다 조율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속도라든가 검증이라든가 천차의 문제에서 미국이 상당 부분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름대로 좀 고려 좀 힘들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살짝 던짐으로써 나름대로 협상력을 좀 제고하는 차원의 수준의 말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자체를 회의로운 상태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발언으로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그 회담장을 박차할 수 있다, 박차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앞서도 언급됐지만 그 문우신 재무장관이라든가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그리고 할 의지가 있다는 걸 여러 번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 내부적으로는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과시나 어떤 그 낙관에 빠져서 약간 김정은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 술수, 속셈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은 조금씩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매달리지 않는다. 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게 될 어떤 그 파트너, 그러니까 협상 그 북한이 되겠죠.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내가 끌려가진 않겠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는 예전부터 계속 밝혔듯이 비핵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원하는 조건을 어떤 성과를 미국이 얻지 않는다면 그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 항상 이런 경고를 좀 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오늘 그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측 입장을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사실은 그 앞서서 정용 실장이 또 한 말이 또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신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뭐 왜 문재인 대통령이 알려준 게 그 북한의 반응과 다르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그런 그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정용 실장이 그건 아니다. 통화를 자기가 배석을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입장을 더 한번 받아들여 보거나 생각을 하는 입장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앞서서 시진핑 그 중국 주석도 북한이 지금 느끼고 있는 합리적인 불안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어쨌든 자신들의 체제 안보 이익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북한이 혹은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불협화음들, 어떤 우려들 이런 것들을 최소로 만들어 보려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 속담에 멍석을 깔아준 역할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불안과 우려를 씻어주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홍 의원님. 네. 역시 정의용 실장의 이런 말은 박 기자도 금방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 한국이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그럼요.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거는 사실상 전례가 없는 수준의 이제 핵을 포기하는 지금 그 사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한 수준의 그 체제 안전 보장이 적정하게 적정한 타이밍과 적정한 속도 적정한 어떤 규모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도 미국이 원하는 속도대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좀 더 북한의 입장을 상당 부분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해주겠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적정 수준에서 미국도 일방적인 자신들의 프로세스를 강요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적정한 수준에서 북한이 이런 규모의 비핵화를 하겠다고 할 때는 나름대로 그런 정도를 고려해 주겠다라는 것인데, 다만 지금 약간 걸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비핵화라는 전체의 프로세스 과정에서 체제 안전 보장이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보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동시적인 거의 수준으로 그냥 이게 빠른 수준으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라면은 아마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실한 비핵화 수준이 증명될 때 그 순간부터 뭔가 좀 더 탄력을 받아서 한두 개씩을 더 주는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요 차이에서 아마 갖는 북미 간의 어떤 접점이 찾지 못한 지점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면서 풀어주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 회담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말로 전해지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 열리면 좋고 안 열려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회담이 지금 안 열리면 다음에 열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약간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않더라도 우리는 괜찮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인데요. 더불어서 한중일이
북한이 잘 살도록 기꺼이 돕고 투자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저만의 전제는 비핵화한다면 이런 뜻이겠죠. 비핵화한다면 한중일이 북한이 잘 살도록 기꺼이 돕고 투자할 것이다. 비핵화 합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 이번에 회담에 나서지 않겠다. 북미 정상회담도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자, 저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앞서도 이제 얘기 드렸지만 그 협상을 앞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양측이 어떻게 보면 기싸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서로 사실상 거의 뭐 이것을 안 하게 됐을 때 오는 그 리스크라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서로 그 위험도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길을 좀 더 세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발언 수준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당 부분 북한도 이미 뒤로 이제 물러서기는 좀 힘든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고 성과가 나와야지만 이후에 국내적으로 자신들이 통치하는 데서 여러 가지에서 이제 그 정당성이 그리고 명분이 쓰기 때문에 북한도 되돌아가긴 좀 힘들다라는 걸 이제 미국도 상당 부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사실상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네. 여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 국내적인 미국 내에서 굉장히 우려도 많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낙관적으로 성공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상당 부분 이제 여기에도 뭔가 성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협상을 앞두고서 조금 뭐 대담하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제스처나 워딩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뒤로 물리는 판을 깨는 그런 행위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 이 말씀이시죠. 네. 박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지금 정치적 과제가 지금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업적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외교 부분에서 그 노벨상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어떤 본인의 성과를 좀 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판을 깨기에는 물론 뭐 북한이 갑자기 어떤 태도가 돌변한다든가 뭐 중대한 어떤 변화가 있다면 판이 뭐 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서로 그렇게 보진 않고 일종의 기싸움, 협상력을 제고하고 서로 이 협상에서 누가 더 많이 얻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기싸움 국면이 아닌가.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계속 더 심각하게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북미 정상회담이 99.9% 성사됐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네. 하기도 했어요. 비슷한 맥락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북미 채널을 통해서 여태까지 이제 긴밀하게 나름대로 조율을 해왔고 그것이 아주 세부적인 어떤 그 조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름대로 북미 양자가 서로 어느 정도는 만족한 결과라고 보는 수준까지는 와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북미 정상회담을 치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는 와 있다. 다만 네. 이제 여타의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 존 볼턴 뭐 국가안보부장관과 같은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발언을 좀 더 수위 조절이 안 된 형태로 계속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은 좀 더 우려를 하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의제들이 뭐 인권 문제라든가 뭐 대량 살상 무기라든가 뭐 납치자 문제라든가 여러 의제가 사실상 계속 거론되다 보니까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안보 대 안보라는 교환 구도를 북한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것도 역시 정상국가 대 정상국가라는 어떤 대화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존 볼턴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마치 승전국 패전국 관계처럼 보이거나 어느 한 일방이 뭔가 핵을 몰수해가는 방식의 얘기처럼 자꾸 들린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자신의 체제 존엄 문제, 체제에 어떤 모독을 가하는 문제들도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싱가포르라는 장소는 사실상 자신들이 통제하기 힘든 어떤 하나의 이제 제3의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회담장에서 갑자기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의제들이 불쑥불쑥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전 세계 생중계되고 있는 마당에서 뭔가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망신에 해당되는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통제하고 관리하고 좀 더 경고를 줘서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겠다라는 취지가 좀 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네. 당초 25분에서 30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 정상 간의 단독 회담이 시간을 다소 넘겨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현지에 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현 기자, 정상회담이 다소 길어지네요. 예정됐던 시간을 이미 넘겼죠? 네, 한미 정상 간 단독회담은 당초 30분가량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지금은 예상 시간을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은 한국 시간 오늘 오전 1시 7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통역을 제외한 배석자 없이 단독회담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발언 직후 기자들 질문이 계속되면서 회동 시작은 30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에 열리지 않으면 추후에 열릴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질문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백악관 내각회의실에서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문 대통령을 수행해 백악관을 방문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숙소인 백악관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보좌관을 따로 만났습니다. 50분가량 계속된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역시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측의 흔들림 없고 차분한 정상회담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러 차례의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북한은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를 공언했으며 세계 안전과 경제 발전을 희망하는 북한 최고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 모두가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계속 백악관 집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단독 정상회담이 배석자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워싱턴의 전종철 특파원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 특파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방금 전에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방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 변화에 큰 공헌을 했다. 이런 말을 문 대통령이 했고요. 이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 성공과 한국전 종전이 될 것으로 자신은 확신한다. 이런 얘기도 문 대통령이 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비핵화 같은 것이 충족이 돼야 정상회담을 열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도 좋고 안 열려도 좋고 조건이 안 갖춰지면, 조건이라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겠죠. 조건이 안 갖춰지면 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조금씩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화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는 화법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안을 얘기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 얘기를 한 거는 북한에 만만하게 밀리진 않겠다. 어떤 협상가적인 면모를 다시 한번 이제 보여줬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쭉 얘기해왔던 것을 보면 회담을 원하고 있고 회담이 잘 열려서 자기가 어떤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원하고 있고 그 전 대통령들이 전혀 하지 못했던 북한의 비핵화라는 이런 것들을 성취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계속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상회담이 이제 단독 정상회담 곧 끝날 거고 이어서 확대 정상회담까지 마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의지를 밝힐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뭐 회의론도 어느 정도는 좀 정리될 수 있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안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큰 줄기로 볼 때는 그런 회담 준비가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금방 트럼프 대통령 화법에 대한 전종철 특파원의 분석도 들어보셨지만 결국은 뭐 열려도 좋고 안 열려도 좋고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비핵화 합의가 잘 되면 한중일이 북한이 잘 살도록 잘 도와주고 투자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속내도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결국 그렇게 결국은 판을 깨지 않겠다는 지금 화면이 들어오고 있군요. 회담장 모습입니다. 지금 소리가 들어옵니까? 소리가 들어오면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We're working on many things. Obviously, North Korea is the big one. No matter how big trade is, North Korea, in this case, is the big one. And we'll be discussing that. We'll also be discussing trade. We have a very big trade arrangement that we're renegotiating right now with South Korea. They've been excellent people to work with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we will have some pretty good news, I think, on trade. And we'll be discussing other things. But the big topic will be Singapore and the meeting, see what happens. 가장 큰 whether or not 문제는 it happens. 싱가포르에서 If it does, that'll be 열릴 great. It'll be a great thing for 북미 North Korea. 정상회담이 12일이 And if 되지 it 않을 doesn't, 가능성도 that's 있습니다. okay too. Whatever it is, it is. But I look forward to spending quite a bit of time with the president. 하지만 and 저희는 I think a lot of 문재인 good things will 대통령과 happen. I want to thank everybody 여러 for being 논의를 here. 통해서 좋은 일이 President,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great honor. 있습니다. Thank you. 자, 지금 내용을 통역이 완벽하게 좀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고요. 지금 들어있는 잠깐 들은 내용으로는 문 대통령과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자, 지금 소리를 좀 들어보시죠. 통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열린다면은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또 북한에도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열리지 않는다면 뭐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께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좋은 회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내 일정이 매우 바쁘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 내주시고 또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며칠 전 텍사스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자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과 또 미국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국민 억류자들이 북한으로부터 무사하게 귀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강력한 비전과 리더십 덕분에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세계 평화라는 꿈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해내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과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에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돕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ll, I would like to thank you, Mr. President, for your warm hospitality and for sharing much of your time with me. I know you have a very busy domestic calendar, 지금 문재인 as well as the 대통령은 all-important 현지에서 US 현장 North Korea 영어로 summit 현장 통역을 하고 있는 approaching. I heard the 내용이고요. tragic news that many innocent 단독 lives were 정상회담을 lost 마친 뒤 due to 문재인 shootings 대통령과 in 트럼프 Texas 대통령이 2 days ago. So I'd like to convey 간단하게 발언하는 내용을 On a 듣고 brighter 계십니다. note, I'd like to congratulate 문재인 you for the 대통령은 safety 먼저 of the American citizens who had been detained in 텍사스 North Korea.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한 뒤에 힘을 통한 평화라는 대통령님의 비전과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과 리더십 덕분에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 본인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돕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전에 저희가 간간히 전해드린 그런 내용의 발언인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I do think he's serious. I think he would like to see that happen. 다시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Going into a future that's different from what they've had. But I think he's absolutely very serious, yes.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John? Can you give us an update, sir, just on where things stand with the summit? President Moon's national security advisor on the way here seemed to think that things are on track and that this will indeed happen. Well, we're moving along, and we'll see what 계속해서 happens. 북미회담에 There are certain 대해서 conditions that we 논의를 want, 하고 있고 and I think we'll get 진전이 those 되고 conditions. 있습니다. And if we don't have the meeting. And 만약에 frankly, it has a chance to 충족시키는 be a 조건이 great, 충족되지 great meeting 않는다면 for North Korea. 북미 and a 정상회담이 great meeting for the 개최되지 world. 당장 개최되지 않을 수도 If it doesn't 있습니다. happen, maybe it'll happen later. Maybe it'll happen. 만약에 at a 이번에 different 북미 time. 회담이 열리지 But 않는다면 we will 추후에 see. 열릴 수도 있을 But we 것입니다. are talking. The meeting scheduled, as you know, on June 12th in Singapore.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미 whether or 정상회담의 not it 개최 happens, 일자는 you'll be knowing pretty soon, 싱가포르에서 but we're 6월 talking 12일이 right now. 되겠지만 How denuclearization would take place? 앞으로 그에 I 대해서 have a 논의가 very 있을 strong idea 것입니다. how it takes place, and 그리고 it 비핵화에 must take 대해서는 place. 저희가 That's what 굉장히 we're talking about. 강력한 It must 문제로 take place. 생각하고 But I have a 있습니다. very strong idea, and I have very strong opinions on the subject. I also have very strong opinions that North Korea has a chance to be a 물론 great country. 북한이 And it can't be a great 위대한 country 나라가 될 수 under 있을 the 것이라고 circumstances 생각합니다. that they're living right now. But North Korea has a chance really to be a great country, and I 북한은 think they should 분명히 좋은 seize 나라가 the 될 수 opportunity, 있지만 and we'll soon 또한 find out whether or not they want to do that. Yes, I 많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want 생각합니다. to say that. I don't want to say that. There's no reason to discuss that. I can say this, that for a short period of time, 제가 we've been 분명히 dealing with North 말씀드리는 Korea, 것은 and 단기간 it's 내에 been 북한과 a good experience. We have 논의를 3 hostages back. They're home. They're living with their families. 통해서 They're very, very happy. 현재 And, so I can only 북한에 speak for a very short period of 억류되었던 time, 사람들이 but it's been a 귀환했던 점에 대해서는 relationship that seems to be working, and 자랑스럽게 we'll see how 생각합니다. long it continues to work. Hopefully, it's going to work for a long time, John. Unrelated, Mr. President, can you tell us more about your meeting with Rod Rosenstein and Director Wray yesterday? No, it's just a very routine meeting. As you know, the Congress would like to see documents opened up. A lot of people are saying they had spies in my campaign. If they had spies in my campaign, that would be a disgrace to 여러분이 this country. 알다시피 That would be 저의 one of the 대선의 biggest 러시아와 관련된 insults 점에 that 대해서는 anyone's ever seen, and it would be very illegal, aside from everything else. It would make probably every political event ever look like small potatoes. So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re weren't. I hope there weren't, frankly. But some man got paid based on what I read in the newspapers and on what you reported. Some person got paid a lot of money. That's not a normal situation, the kind of money you're talking about. So hopefully that would be, and I think the Department of Justice wants to get down to it, and I can tell you Congress does. So hopefully they'll all be able to get together. General Kelly is going to be setting up a meeting between Congress and 자, the various 지금 representatives. 트럼프 and 대통령이 they'll be able to open up 간단한 documents, take a look 기자회견을 and 하고 find out 있는 what 모습인데요. happened. But if they had spies 지금 in my 단독 campaign 정상회담이 during 끝났다는 my 소식이 campaign 아직 for 들어오지 political 않는 것으로 purposes, 봤을 때 that would be 지금 모습은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단독 of our 회담에 country. 들어가기 전에 기자회견을 간단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지금 모두 발언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한 것인지 단독 정상회담이 끝난 것인지는 확인되는 대로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독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이죠? 모두 발언을 하기로 원래 했었는데 라이브로 생중계가 안 되고 아마 녹화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는데요. 저 내용들은 구체적인 통역이 번역이 이루어지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ut I want this to be a great deal for the United 자, States, and I want it to be a very good deal for China too, if that's possible.
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단독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들어봤는데요. 워싱턴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전종철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관심이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요. 문 대통령과 협의를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기대한다. 그러면서 이제 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회담이 열리면 북한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북한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러면서 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다. 안 열려도 괜찮다. 그리고 북미 회담이 이번에 열리지 않으면 다음에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요. 일단 텍사스 고등학교 총격 사건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북한으로부터 억류자들이 귀환한 데 대해서 축하를 했고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과 리더십 덕분에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데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낸 일이다. 지난 수십 년간 아무도 해내지 못한 위협을 해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 운명과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도 최선을 다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전종철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단독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단독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백악관 현재 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영 기자, 정상회담이 많이 길어지네요. 네, 한미 정상 간 단독 회담은 당초 30분가량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대화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은 한국 시간 오늘 오전 1시 7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통역을 제외한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양 정상 간 모두 발언 직후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면서 본격적인 회담 시작은 34분가량 늦어졌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성공을 돕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통한 평화라는 비전과 리더십을 발휘한 덕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세계 평화라는 꿈에도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위협을 성취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백악관 내각회의실에서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 등이 문 대통령을 수행해 백악관을 방문 중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워싱턴 현지 소식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죠.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한미 정상들의 얘기들을 간단히 들어봤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여러 가지 이제 우려와 관련된 것들이 나왔죠. 예를 들면 북한이 정말 비핵화 의지에 그 걸맞는 지금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미국 측의 어떤 그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견해 부분들, 그리고 실제 북미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됐는지, 혹시 미진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해서 실제 성과가 잘 안 나올 수 있지 않냐, 부실한 회담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최근에 북한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까지 굉장히 전향적 행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또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행동이 혹시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여러 가지 우려가 지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더 부식시켜줄 수 있는 좀 더 회담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끔 하는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자리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비핵화 관련해서 혹시 아직까지 조율되지 않거나 북한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한국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좀 설명하고 북한의 입장에서 좀 더 고무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도록 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네. 비핵화의 전향적인 어떤 북한의 태도에 상응하는 미국의 어떤 체제 안전 보장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같은 속도로 또는 북한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단계적인 어떤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같이 교환될 수 있게끔 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해주는 역할을 이번에 많은 제안을 통해서 좀 협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런 정도가 잘 된다면, 중재가 된다면은,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수준에, 걸맞게 잘, 타결되고, 나름대로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관련된 실행 로드맵으로 잘 연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 기자, 마지막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전망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불확실성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둘 다 나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성사될 것이다 이런 식의 반응을 또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시 한번 띄워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된 문 대통령의 전략인데 앞으로는 이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좀 너무 이제 많이 진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하거나 여기서 뒤로 물러서는 쪽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서는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들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소식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은 이후 정규 뉴스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특보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